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브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아까 청취자분께서 귤을 보내주셔가지고 네. 하나씩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벌써 갖다 놓으셨네, 하나씩. 네, 저는 네? 이미 하나를 깔아서. 네. 정상훈 기자는 다 먹었네. 네. 무겁네요 진짜. 소장님도 까셨는데요. 다 먹지는 않았어요. 자, 조용히 하세요. 네.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히실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이따가 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깐 급한 뉴스가 있어서 네. 조국 전 장관한테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검찰이 오늘 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2017년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특별감찰을 벌여서 이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고요. 이 직권남용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이를 모두 부인을 한 바가 있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죠. 오는 26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 동부지법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네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뉴스, 네.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송병기 울산 시의 경제부시장, 네. 송병기. 이 검찰이 이 송병기 이 부시장 업무 수첩을 이제 압수수색해서 네. 이 스모킹건으로 지금 하명 수사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오늘 기자회견을 했다면서요, 오전에? 그렇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기현 첩보 제보자 의혹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죠. 근데 네 가지를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개인 통화까지 도감청했다라는 의혹을 밝혔는데요. 예. 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온 이후에 송철호 울산시장과 단 둘이 개인적인 대화 내용 통화를 했는데 이것이 녹취록이 만들어져서 검찰이 돌려줬다. 이건 정말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닌가요? 네. 그렇게 이제 본인은 판단하고 있는데 영장이 있느냐 이렇게 이 도감청할 하는 한 검찰이 하게 된 영찰이냐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하게 밝히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 수첩 논란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이제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데 그러죠. 명백히 업무 수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업무 수첩이 아니라 이게 개인 단상, 소회, 풍문, 일기 형식의 메모장이다. 네. 전혀 다른 성격이 되는 거죠. 업무 수첩이라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이것은 메모장이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어떤 팩트를 적어놓은 게 아니다. 자기 그렇죠. 소회를 적어놨을 뿐이다. 그렇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속 스모킹 건인 것처럼 업무 수첩에서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모든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2018년 3월 31일 이것이 많이 지적돼 왔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본인과 그다음에 송철호 변호사 그다음에 캠프의 상황실장이었던 사람 그리고 청와대 사회정책 비서관과 모여서 공공병원 회의를 한 것처럼 언론에서 나왔는데 이거 아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고 아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고요. 예. 네 번째는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공공산재 병원 관련해서 나오고 또 이제 산재모 병원 네. 이것이 나오는데 마치 산재모 병원을 반대한 것처럼 나오는데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울산 민주당에서는 계속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송철호 시장이 당시 변호사일 때 강길부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네. 울주군의 지역구입니다. 강길부 의원의 지역구에 산재모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때도 도와줬다. 송철호 당시 변호사가 도와줬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모 병원 예타 통과되도록 이렇게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와줬는데 이것을 막았다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되어 왔던 부분들 대부분이 송병기 부시장이 네. 이제 부인을 했군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제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무게 있는 뉴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어떤 뉴스예요? 오늘은 본회의가 열릴까요? 예, 오늘
4+1 합의도 됐고 그래서 민주당이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할 계획이라고 그러던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해서 예산안 부수 법안 그리고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었는데 두 가지 사항이 걸렸던 거죠. 하나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예산안 관련해서 뭐 그쪽에서는 이제 날치기 통과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 예. 이것이 이제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럼 사실상 패스트 트랙은 뭐 이른바 날치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참 문희상 의장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더불어민주당까지 제외한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석패율 제도. 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게 이제 정리가 됐죠. 안 하는 걸로. 안 하기로 했죠. 예. 그래서 과연 오늘 상정될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 네. 그리고 11시쯤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났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합의안이 나왔던 겁니까?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3당 대표를 불러서 뭐 오늘 본회의를 열 생각이다. 뭐 이런 뜻을 전달을 했는데 그런데 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아까 배종찬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 사과를 먼저 해라. 사과를 먼저 해야 뭐 민생법안 목록도 주고 해야 이제 우리가 이제 본회의를 열 수가 있다. 뭐 그런 입장이었고요. 네. 물론 이제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은 뭐 아직 거기에 대해서 뭐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한 20여 분 정도 있다가 그냥 자리를 떠나가지고 사실상 이 국회의장 플러스 교섭단체 3당 그 원내대표 회담은 이 무산이 됐습니다. 네. 그 한국당 제외한 정당들의 선거법 협상 이거는 4+1 합의가 된 거죠 이제. 네, 합의가 됐습니다. 먼저 이 민주당을 제외한 이 3+1에서 모여서 협의를 먼저 했는데 원래 이제 주장을 해왔던 석패율제 도입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구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 47석 그러니까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네. 또 정당 득표율의 연동률은 50% 그리고 연동률 적용 의석수는 30석으로 제한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를 사실상 수용을 함으로써 이 4+1 합의안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 논의되었을 때 의석 수가 왜 지역구 250, 네네. 비례대표 50, 50. 이렇게 논의해 가다가 지금처럼 그냥 네네. 253석, 47. 47석 네네, 이렇게 하기로 그렇습니다. 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무겁게 에밀레 종 쳤습니다. 두 번째 무게뉴스 뭡니까? 네, 자유한국당의 삼진아웃제 아웃입니다. 네, 언론 삼진 아웃제 시행한다고 지난주에 그랬는데 네, 뭐 시민단체나 뭐 언론계의 비난이 많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 이게 뭐예요? 언론 삼진 아웃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보기에 이 편파 보도를 하는 언론사 및 기자에 대해서 출입을 금지하겠다. 이런 좀 강도 높은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봤을 때는 이 미디어 환경이 좌편향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졌다라면서 이 미디어 환경을 바로 세우고자 불공정 보도에 대해서 이제 1차, 2차 때는 사전 경고를 하고 네. 이 3차 때 한국당은 아예 못 들어오게 그러니까 출입을 정지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히 저 MBC를 사례로 들지 않았어요? 네, MBC를 사례로 들면서 MBC가 뭐 대표적으로 불공정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MBC 구성원들이 또 반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 뭐 언론에 대한 편집권에 대한 침해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 삼진아웃제 두고 이제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말 그대로 당 안팎입니다. 당 안에서도 지나치다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또 한국당에서 이미 국회 집회 비판 관련해서 MBC도 사례로 들었지만 예를 들었지만 KBS, JTBC까지 무더기 심의 요청을 한 상태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언론을 다적으로 둘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온 데다가 심지어는 바깥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온 언론사와 기자들 사이에서도 지나치다. 이러면 우군까지도 적군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해당 조치를 유보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삼진아웃은 야구 경기에서나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스트라이크 3번 당하면 아웃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언론사를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기네 입맛에 맞고 안 맞고를 판단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자의적인 판단이 문제라는 게 예전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법무부 훈령이 나왔을 때, 예. 그러니까 법무부가 오보로 판단되면 검찰 출입을 뭐 금지시키겠다 이런 훈령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반대를 하면서 이 오보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 언론을 출입시킨다 만다 하는 것은 재갈 물리기다 이렇게 네. 비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같은 당에서 두 가지 주장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셈입니다. 편파 왜곡 보도의 기준이 모호한 거죠. 어떤 것이 편파냐 왜곡이냐. 또 하나는 뭐냐면 비판을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비판은 언론의 본연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가짜 뉴스를 전달하거나 없는 억지 춘향식의 기사를 쓴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비판인데 비판은 비판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온 것이죠. 네. 여기 안에 지금 편파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스튜디오 그렇죠. 안에. 네. 왜 배종찬 뚱커벨 소장만 네. 그 두꺼운 목도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상근 기자하고 저는 안 하고 있는데. 편파가 네. 너무 편파적이에요. 편파 관련된 건요. 주말에 토요일 날 응답하라 2019를 들어보시면 아 편파가 이런 거구나.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삼진 아웃제를 철회하기로 했죠. 네. 철회 이유는 뭐예요? 철회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기자들의 반발이 거셌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이 자유한국당이 뭐랄까 이 방침을 그러니까 이 오보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정하느냐, 불공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거 기준도 좀 마련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둥. 세 번째 무게 뉴스 뭡니까? 북한 새로운 길로 가나. 새로운 길. 영어로 네. 하면은 New Way인가요? 뉴웨이. New Way. 네. 예.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열었어요. 주말에. 네. 그러면서 이제 어제 나온 메시지가 자주적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 회의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를 했는데요. 자주적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이것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미 강경 노선을 취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네. 과연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어떻게 될지 이 전원 확대 회의를 통해서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확대는 이제 연말쯤에 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네. 오늘부터 연말 사이에 이제 30일 사이에 열리겠죠. 네. 근데 이 뚱블리 기자 네. 어제 그 회의를 연 장소 화면을 통해서 많은 분들 다 보셨겠습니다만 네네. 그 장소가 아주 특이한 곳이더라고요. 네, 장소를 공개를 했는데 이 장소가 좀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낯이 익은 장소일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올해 1월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했던 그랬죠. 장소입니다. 뒤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영정사진 본부청사. 있는 거.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노동당 이 본관 1층 청사인데 여기서 이제 올해 1월 1일 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새로운 길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처럼 이렇게 좀 홍보 효과가 남으로써 이제 뭔가 이제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한 좀 압박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언론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 장면 보다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 양쪽 서가에 책이 잔뜩 꽂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다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그 질문 나올 줄 알고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예.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얘기를 꺼내신 거죠? 이게 대회 빈 것 같아요. 대회비네. 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시진핑 국가 주석하고도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는 이미 지난 7일 약 30분간 통화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지 공유하는 그런 전화 통화 내용이었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와도 연이어 통화를 했었고 네. 근데 통화 내용은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 그래서 이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국가 지도자가 바로 시진핑 주석이기 때문에 북한이 허튼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서로 상호 간의 의견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줘. 뭐 이렇게 한마디 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물론 뭐 시진핑한테. 통역이 있긴 했겠지만요. 예. 네.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중국 가서 조금 전에 시진핑 주석하고 회담도 하고 있는데 네. 오늘부터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가 잇따라 열리죠?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과는 정상근 기자가 해야 되는 거네요. 네, 하시죠. 네. 오늘부터 이제 중국 수촨성 청두 청두에서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청도를 계속 이야기하네요. 좀 무겁게 말씀을 좀 알겠습니다. 드리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국으로 출발해서 베이징으로 향한 뒤에 일단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한중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가졌고요. 그리고 청두로 이동을 해서 이제 몇 리커창 번씩 얘기하시네. 많이 제가 이야기하네요. 발음을 좀 잘못했나 싶어서 네. 리커창 총리를 또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이 한반도 정세 안전 방안 그리고 뭐 사드 문제, 뭐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 등이 의제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내일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이어서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네. 네. 쓰촨성이 이제 우리가 읽기로는 이제 사천성이라고 그러죠. 네네. 네네. 이제 중국말로 하면 쓰촨성이고 거기에 성도라는 동네인데 이름은 네. 중국말로 하면 청두가 네. 되는 네. 거예요. 예. 제가 어제 쓰촨 짬뽕 먹었잖아요. 점심 때. 쓰촨 짬뽕이 따로 사천 있습니까? 짬뽕. 사천 사천 짬뽕. 짬뽕. 예. 네. 중국말로 하니까 못 알아드시는구나 당장. 사천 탕수육도 맛있는데. 그래요? 네. 예.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